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자 언더스탠딩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는 것 중에 네, 또 오늘 진짜 이거 이 정도만 할 거 다 했다. 진짜.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네, 오늘의 주제는 네, 금입니다. 금입니다. 금. 골드. 금을 또 누가 얘기하느냐?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오건영 단장님의 금 스토리입니다. 됐죠? 더 이상 뭐 얘기할 게 아유, 뭐가 진짜 있어? 우리 정말 최선을 다한다 진짜. 여러분들 언더스탠딩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요. 나 걱정이다 정말. 구독과 좋아요랑 청통하다 눌러주십시오. 아직도 정말. 좋아요 안 누르고 보시는 분도 많고. 네. 자, 오건영 단장님 모시고 진짜 요즘 금에 대해서 너무너무 관심들 많은데 금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아우 금. 아, 네. 요즘 품절이 났다는. 아, 신한은행에서도 요즘 못 판다는 금. 예, 열심히 팔고 신한은행에서 있습니다. 금이 없다면? 네, 금 인기가 진짜 진짜 높아진 거는 맞는 것 같은 게, 예. 저도 이제 세미나 같은 거 하면은 거의 금 질문은 진짜 많이 하세요. 예. 불과 몇 달 전에 비해서도 아마 그 관심도가 훨씬 더 높아진 거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은 많이 듭니다. 네. 뭐 가격도 워낙 뛰었고 뭐 네. 난리니까요 지금. 왜 오를까요? 금은 보통 불안할 때 오르는데 안전자산.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신문들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 이후 세계가 불안하여 안전자산으로 몰린다. 다 예. 그게 수식어처럼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까지 불안해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불안한 상황인가? 그럼 금 사면 이렇게까지 오를 정도로? 금 사면 괜찮아? 아니 그거 알겠는데 금이 부적이야? 그렇게까지? 그 불안하다고 하니까 뭐 불안한 건 맞는 것 같은데, 예. 요즘 다들 그 마켓 보시는 분들이 다 불확실성이 높다, 예.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뭐 저도 관세에 대해서도 보면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되게 암담할 때가 많은데, 예. 뭐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안전 자산이니까 금으로 간다. 뭐 이제 금은 워낙에 이 변동성이 낮은 자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세요. 예. 그런데 이제 이게 금의 특징을 잠깐 보면 많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금이 이제 안전자산이다라는 얘기도 하시고, 예. 또 이제 교과서를 열어보시면 금이라는 자산에 대한 정의가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라고 나와요. 인플레이션 해지 자산이 맞죠? 그렇죠. 예. 인플레이션이 해지가 되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때 금 가격도 같이 뛰니까. 예. 근데 이제 이 두 개를 겹치면 이 두 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과 인플레를 해지하는 자산이라는 이 두 가지 말을 겹치잖아요. 네. 되게 독특한 얘기가 나와요. 네. 그거 잠깐만 쓰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그거 잠깐 쓰면서 말씀드리는 게 좀 더 이해하시기 나을 텐데요. 네. 이제 이 얘기잖아요. 뭐냐면 첫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해지하는 자산이에요. 예. 그 물가가 오를 때 금이 좋다라는 건데, 예. 자, 물가가 그럼 왜 오르느냐? 아마 두 가지 요인에 의해서 오르겠죠. 첫 번째는 경기가 좋아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아니면 뭔지 진짜 상품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가 올라가는 경우가 있겠죠. 유가 같은 게 오르면서. 예. 네.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니까 이제 금 가격이 뛴다. 그러면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결국엔 경기가 좋으면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실물 경기 좋으면 이제 금이 뛴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고요. 안전자산은요, 실물 경기가 안 좋을 때잖아요. 예. 그러면 디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시중의 수요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네요. 그러면 실물 경기가 박살나서 디플레이션이 찾아올 때 안전자산인 금이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두 개 합치면 뭐야? 항상 좋아? 항상 좋아. 인플레도 해지하고 디플레도 해지하고 어. 퍼펙트. 이걸 어떻게 이건 안전자산이 아니고요. 예. 만능 자산이네. 완전 자산이죠. 그러네. 그렇지 않나요?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금사래인데 이 얘기가 아니라 예. 완전 자산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우리 이미지가 너무 완벽해요. 예. 지금 인플레이션의 시대니까 금값이 뛰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또 안전 자산이니까 디플레이션을 해지하잖아요. 예. 이런 자산이 존재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너무 완벽해서 이게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달러가 비슷하죠. 달러는 미국 경기 아주 좋을 때도 강세고, 예. 그렇지. 미국 경기가 더럽게 안 좋아서 전 세계가 막 망할 것 같을 때도 믿을 강세고. 건 이 달러밖에 없어. 스마일 커브라고 진짜 극단적으로 양쪽일 때는 좋고 네. 어정쩡할 때가 오히려 안 좋은.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이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도 저는 포인트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 이제 이런 맥락에서 한번 이렇게 완전한 자산이다라는 맥락에서 네. 한번 금 가격을 잠깐 한번 비교를 해보죠. 그래서 예. 저도 뭐 이게 수익률 비교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네. 저기 2020년도 코로나 직전부터 해서 한번 몇 개 자산들의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이 차트 한번 잠깐 보시죠. 네. 차트를 보시면
이게 2020년부터 그린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요 까만색 선이 코스피고 예. 빨간색 선이 나스닥이고 노란색 선이 S&P, 파란색 선이 국제금 가격이에요. 예. 이 국제금 가격이라는 얘기는 온스당 몇 달러, 예. 원화가 아니라 몇 예, 달러. 예, 자 예, 그러면 예. 잠깐 보세요. 2020년 1월 1일을 100으로 놨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가 됐을까 해서 보니까 5년이 지났잖아요. 예. 아 코스피가 좀 부진하네요. 네. 근데 코스피, 이제 코스피는 그렇지. 네. 근데 이제 잠깐 보시면 제일 좋은 게 역시 나스닥이죠. 예. 미국 해야겠네요. 미국 주식이 더 나은 거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금이 최근에 S&P 500을 넘어섰어요. 미쳤어. 예, 아우 멋있네요, 그죠? 예. 근데 잠깐만요. 그러면 그래도 더 많이 올랐으니까 나스닥 해야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 완벽한 자산에 대한 고민이 크지 않습니까? 뭐가 예, 완벽한지 예. 보여드려볼게요. 나스닥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나스닥 빨간색입니다. 이 코로나 때죠. 네. 확 주저앉는 거 보이세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확 오르죠. 네. 그 다음에 21년도 11월을 고점으로 해서 확 주저앉죠. 확 주저앉아. 그러다 확 올랐지 않습니까? 예. 멋있죠. 완벽하진 않네. 예, 약간 좀 불안할 때가 보이지 예, 않나요? 예. 근데 우리 파란 선 한번 따라가 볼까요? 금. 금이죠. 마음 편하지 진짜. 이야, 진짜 어떻게 저런 게 있을 수가 있지 이게? 오, 이렇게 뜨잖아요. 네. 예. 멋있지 않습니까? 완전하다 진짜. 완전하네요. 아이고, 저기 금이었어, 조금 금이었어. 들어가도 마음도 편해. 마음도 편하지 않습니까? 이런 자산이 이 세상에 존재하겠습니까? 저러면 레버리지를 강하게 쓸 수 있죠. 야. 그렇죠. 저 정도 변동성이면. 그렇죠. 그럼 여기까지만 들으면 와 또 저기 이제 뭐 금 날아가나 이제 뭐 이런 근데 잠깐 보시면 근데 한번 제가 다음 차트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예. 이건 2020년 1월 1일부터 본 거잖아요. 예. 2010년 1월 1일부터 한번 볼게요. 그럼 15년 지났죠. 예.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까만색 선이 코스피죠. 코스피는 계속 밑에 있어요. 근데 지금 맨 위에 나스닥이 있죠. 야. 그 밑에 S&P 500 있죠. 예. 이게 골드예요. 조금 보시면 저렇게밖에 안 돼. 길게 2010년부터 보면. 예, 잠깐만요. 2010년도에 금 가격이 많이 온스당 한 1,200불 가까이 왔었어요, 이미. 예. 근데 그때부터 해서 보니까 거의 이제 2배 좀 넘게 올라 있는 거죠. 2배 반? 2.5배 정도? 근데 이제 나스닥이나 뭐 S&P 500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게 뛰어 있잖아요. 네. 야. 생각이 좀 바뀌시나요? 근데 저렇게 보니까 또 예, 이거 아닌 것 같나요? 예. 안전자산에 가까운. 이건 것 뭐지? 같기도 뭐 이 생각이 드시죠? 좀 하나만 더 가볼까요? 예. 그럼 다음 차트입니다. 더 길게 보는 거 아니에요? 더 2000년부터 한번 볼까요? 25년 차트? 하고. 예. 예, 25년 차트입니다. 야. 파란색 코스피가 맨 밑에 있죠? 금이 제일 높아요? 금이 어마어마하지 않으세요? 이거 뭐 손님 것 같지 않으세요? 이야, 이건 대박이죠. 근데 여기 밑에 보시면 빨간색이 뭐죠? 이게 나스닥이고 예. 이 노란색이 S&P예요. 자, 자, 여쭤보겠습니다. 금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사야 이 되네. 질문인 거죠. 진짜 야, 이거 사야 되네, 금 사야 대단하죠. 되네. 어떡하지 이거? 근데 야. 잠깐만요. 이거 좀 말씀드리면 어. 이게 기준점의 차이예요. 기준점의 차이라는 게 뭐냐면 2000년도 3월 10일이 닷컴 버블의 고점이었습니다. 예. 이게 2000년도 1월 1일부터 그렸잖아요. 아. 나스닥이 90년도 초에 500이었던 게 5000까지 달렸어요. 10배가 뛰었거든요. 예. 이미 2000년도 1월 1일 날 5000 영역에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예, 카운트하니까 그렇죠. 그리고 올랐지. 2000년도 3월 10일 날 5132로 고점을 딱 때리고 붕괴됐다가 올라온 거죠. 예. 그럼 5000을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2만이잖아요. 네. 그럼 4배? 그럼 여기 400%에 와 있죠. 그렇죠? 근데 골드가 그때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는, 2000년대 예. 한 온스당 한 300불 조금 안 됐거든요. 예. 그럼 뭐 대충 답 나오죠. 지금 3,000불 가까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면 한 10배 좀 안 된 거죠. 그죠? 예,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근데 그럼 앞으로 잠깐 가볼게요. 2010년은 뭐냐? 2010년 1월 1일은 뭐가 있었냐면 금융위기 직후죠. 예. 그럼 나스닥하고 S&P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았겠죠. 그렇겠죠. 근데 그때 금 가격이 좋았어요. 음. 그러면은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그러니까 고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 이게 기준점이 언제로 그래, 우리가 언제부터 잘라서 보냐. 들어가느냐의 그렇게 차이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가 봤을 때 이 보여주신 차트의 결론은 코스피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결론이 나오나요? 공통점이죠, 의도하지 않은 결론이? 공통점. 예. 예. 의도하지 않은 결론으로 갑자기 흘러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금 얘기를 하려고 한 거지 코스피가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겠습니다. 드리려는 네. 건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금이 뭐 무조건 너무너무 안전하고 무조건 잘 오르고 그런 거 이런 아니다. 자산은 아니다라는 것부터 먼저 일단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잠깐만 한번 다시 정리 한 번만 할게요. 2020년부터 5년간은 거의 굉장히 좋았어요. 네. 근데 2010년부터 해서 15년간은 별로 안 좋았죠. 예. 근데 2000년부터 2025년까지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끝에 5년하고 앞에 10년이 좋았고 중간 10년이 안 좋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죠. 예. 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죠.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을 이제 제가 이제 사실 이제 투자자분들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은 항상 뭐 많이는 안 올라도 꾸준히 오른다. 금으로 고생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시는데 아니에요. 고생한 적 꽤 있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고생했던 케이스들 잠깐만 보여드려 볼게요. 예. 자, 이거 보시죠. 이게 뭐냐면 예. 이게 1965년부터 2010년까지 장기 금 차트를 그린 겁니다. 이거 잠깐 보시면요. 이 보시죠. 요게 온스당 35달러예요. 지금 이제 제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하긴 그런데 예. 이때 이제 우리가 1945년부터 브레턴 우주 체제라는 게 시작이 됐고 예. 금을 1온스당 35달러에 고정을 시켰잖아요. 예. 고정환율제, 전 세계가 고정환율제였어요. 그랬던 그래서 적이 금 있었죠. 가격이 옆으로 이렇게 쭉 기죠. 네. 그런데 1971년도 8월 15일 날부터 제가 예전에 달러 편에서 한번 쭉 설명해 드렸는데 예. 달러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게 되니까 다들 이제 달러 대신에 달러를 가져오면서 금으로 돌려달라고 난리를 부렸더니 이제 그때 당시 닉슨 대통령이 꺼지라고 하면서 이제 금 없다. 금은 그 교환해 주는 걸 환전해 주는 걸 멈춰 버렸죠. 예. 그러면서 이제 금본위에서 벗어나면서 달러를 마구 찍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제 많이 찍고 막 인플레이션 찾아오고 하니까 금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때 금 투기까지 붙어가지고요. 1979년도에 온스당 800불을 넘어가요. 저때도 저런 적이 있었고. 와. 잠깐 보세요. 그러면 35달러였잖아요. 예. 71년 8월에 35달러였던 게 갑자기 800달러, 900달러까지 갔다는 얘기는 20배, 30배 뛴 거죠. 그러네요. 어마어마하게 뛰었죠. 그러면 요 꼭대기에서의 분위기 어땠을까요? 미쳤죠. 오늘이 고점이다 이런 생각이 안 들죠. 그렇지. 너무너무 무서웠을 거예요. 아니 이때는 막 진짜 열광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이때 우리 연준에 보면은 매파 중에 매파라는 분이 있어요. 예. 폴 볼커라는 분이 등장하셔가지고 아하. 인플레이션을 제압하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버립니다. 예. 그랬더니 빵 하고 터지면서 금 가격이 쭉 흘렀죠. 그 다음에 금이요 한참 고전하다가 이 금 가격이 한참 고전하면서 80년대 고전해줘. 90년대 더 힘들었어요.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가지고 고개를 들기 시작하죠. 예. 고개를 들라 하면서 쭉 하다가 언제 정도 됐냐면 여기 2007년입니다. 예. 2007년에 79년의 고점을 회복해요. 저렇게 오래 걸렸어요? 우와.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근데 지금이 이 상황이다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이때하고 지금은 엄연히 달라요. 네. 이때하고 지금 엄연히 달라요. 왜냐하면 지금은 매파 중에 매파가 존재하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건 케이스가 좀 달라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금도 고전하는 경우가 있죠. 하나 더 볼게요. 두 번째 차트가 자 보세요. 제가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2007년에 고점 회복했죠. 예. 그런 다음에 금융위기 때 하늘로 솟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2009년도 1월인데 그 차트를 조금 이어가 보면 이게 2000년도부터 그랬거든요. 2009년 1월까지 방금 전에 보셨죠. 여기까지. 예. 예. 그 뒤에요. 와, 2010년도 11년도 해가지고 확 솟아가지고요. 두 배로 이때 왔는데? 금 가격이요. 1920불까지 올라갑니다. 우와. 11년도에. 그럼 이때 무슨 얘기 나왔을까요? 2000불 본다. 왜냐하면 이때 뭐가 있었냐면 뒤에 이제 설명해 드리겠지만 미국에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제로로 유지하고 있었고 예. 양적 완화를 1차, 2차에 걸쳐 했습니다. 참고로 2012년에 3차 양적 완화가 예정이 돼 있었어요. 예. 그러면 2011년도에 금 가격이 돈이 더 풀려 나오잖아요. 예. 와, 그럼 금 가격 더 뛰겠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겠죠. 근데 와, 돈이 풀리니까. 이때 고점이었어요. 오, 5년간 고생해가지고요. 2015년도 12월에 온스당 1,050불로 저점을 때려요. 예. 그럼 1,920불에서 1,050불이잖아요. 그러네요. 와. 변동성이 낮다는 반토막이 얘기를 났네. 하기가 야, 조금, 금이 이렇게 예, 많이 움직였어요. 물론 어. 지금이 또 이때하고는 또 달라요. 이거는 이때 당시엔 또 긴축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금 가격이 온스당 1,920불을 언제 회복하냐면 2020년도 8월에 회복합니다. 예.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2020년? 예, 코로나? 코로나죠. 예. 코로나로 돈을 엄청 풀죠. 예. 그러면서 금 가격이 다시 한번 크게 뛰기 시작을 하죠. 맞아. 그래서 그 다음 차트입니다. 2020년 1월 6일부터 해가지고요. 온스당 1,600불이었던 금 가격이 확 뛰어가지고 예. 2,000불을 넘겨요. 이게 2020년도 9월이었습니다. 근데 2020년도 9월이었잖아요. 돈을 더 풀 것 같은 거예요. 코로나가 오래될 것 같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또 이때가 고점이에요. 2,080불이. 예. 그런 다음에 이걸 회복한 게 언제였냐면 작년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밀어 올리죠.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그 네. 앞의 과정은
대체로는 금 가격이니까 무슨 근본이자가 없어졌느냐 아니면 그 기준금리가 매파적인 애가 나왔느냐 아니면 돈을 많이 풀었느냐에 따라 매우 비슷하게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 네네. 지금은 확 튀었는데 지금 그렇게 완화적인 금융 환경이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아, 네, 그럴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이 확 튀었다는 거는 좀 앞에 패턴하고는 좀 독특하네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걸 말씀을 드리려면 밑에서부터 얘가 갖고 있는 특징을 빌드업을 해서 올라가 줘야 돼요. 아 그래요. 예, 왜냐하면 지금 금융 환경이 완화적이지 않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지만 통화 정책상에서 완화적이지 않은 게 맞거든요. 예. 근데 재정 정책상에서는 완화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 얘기 이제 뒤에 해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알겠습니다. 번째는 네. 국제 관계 자체가 과거하고는 좀 바뀌어 있어요. 이제 이런 점들이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일단은 그런 얘기들이 무엇이 바뀌었는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예. 금이라는 자산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 그러니까 제가 이제 무슨 말씀드리고 있냐면 금이 안전자산인가 안 깨지는 자산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지금 답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예. 근데 이제 지금 여태까지 말씀드린 건 안 깨지지 않고 항상 안정적이지 않고 그러네. 고생할 때 있다. 예.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 얘기는 그 어떤 얘기로 정리가 되냐면 그냥 금을 무조건 사놓으면 결국은 무슨- 올라 뭐 이런 그렇죠. 얘기. 그러니까 결국은 올라라는 데는 저는 공감하고요. 어. 그게 저는 결론이긴 하지만 어.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올라라는 데는 저는 공감을 하는데 이게 뭐 언제 놔둬도 계속 올라 이런 건 아니란 얘기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 중에 우리가 이제 좀 오해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금이 안전자산인가라는 질문하셨잖아요. 예. 금이 안전자산이다. 저도 이 질문에 답하기가 참 어려운데 왜 그러냐면 왜 답하기가 어렵냐면 안전자산이 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안전자산의 데피니션 정의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한번 잠깐 볼게요. 안전자산이 뭐냐? 항상 오르는 자산이 안전자산이냐? 그건 안전자산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것처럼 완전자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근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럼 안전자산은 뭐냐? 그러면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위험자산의 반대편에 있는 게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이제 그러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할 때 금을 끼우잖아요. 예. 왜 끼우겠습니까? 안전자산이라면 위험자산하고 반대의 상관관계를 가져야 안전자산이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예금. 어. 주가가 오르든 떨어지든 안정적인 원금과 이자를 주죠. 예. 맞죠? 안전자산. 안전자산이죠.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저기 위험자산하고 별다른 이제 다른 움직임을 예.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안정성도 있고 하니까 이게 안전자산이다라고 정의를 해보는 거죠. 예. 그럼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위험자산을 따라다니면 안 되는 거잖아요. 안전자산은.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한번 잠깐 보여드릴게요. 요 차트 한번 보시죠. 요 차트 한번 보시죠. 요 차트를 보시면 죄송합니다. 요 차트 한번 보시죠. 예. 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 때예요. 2008년도입니다. 빨간색 선이 금 가격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색 선이 S&P 500이에요. 그러면 금융위기 때니까 이게 리먼이 9월에 파산하거든요. 그죠? 예. 리먼이 9월 15일 날 파산해요. 근데 S&P 500은 위험자산이잖아요. 으악 하고 날아가잖아요. 그쵸? 예. 그럼 금 가격이 많이 뛰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클라이맥스에 날아갈 때 같이 빠지죠. 금 가격이 이게 900불이었어요. 순식간에 딱 3달 만에 700불까지 빠지거든요. 허허. S&P 500하고 물론 S&P 500보다는 덜 빠졌죠. 예. 근데 덜 빠져서 안전자산이다. 예금은 안 빠졌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 그럼 이게 안전자산인가라고 질문하면 이런 생각이 좀 들 것 같지 그럼요. 않으세요? 예. 예. 그러네요. 조금만 더 가볼까요? 이게 코로나 때입니다. 코로나 때도 보시면 주식 S&P 500이 위험자산이잖아요. 우악 하고 날아가죠. 예. 금도 악 하고 빠지죠. 그러네. 근데 또 같이 올랐네. 위험 자산의 미니어처인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이상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좀만 더 가볼게요. 예. 그러면 이게 이상하다. 이상한데. 근데 아까 제가 금 가격 되게 힘들었던 때 있다고 했었죠. 예. 언제였냐면 2015년 말에 2015년 12월에 금 가격이 온스당 1,050불까지 빠졌었어요. 왜 그랬냐면 미국 연준은 2013년에 테이퍼링이라는 걸 해서 긴축의 포성을 울리고 예. 2014년부터 금리 올린다고 계속 예고편 들어주고 2015년에 12월 달에 금리를 올렸습니다. 예. 그러면 사실상 금리 인상인가 긴축 사이클이죠. 예. 그러니까 15년도에 금리를 올렸으니까 긴축 사이클이었잖아요. 그때 막 중국이 힘들어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럼 자, 미국이 금리 올렸습니다. 중국도 힘들어요. 그럼 주식 어땠을까요? 빠졌겠죠. 그렇겠죠. 2015년에 주식시장이 별로 안 좋았어요. 예. S&P는 한 2% 빠졌는데 코스피 별로 안 좋았어요. 중국 주식도 그렇고. 그럼 2015년에 그럼 주식이 안 좋았죠. 금은 어땠을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같이 안 좋았어요. 저기 보시죠. 차트. 이게 2015년도 차트인데 2015년도 요 시기를 보시면 2015년도 요게 그 국제 금 가격이 파란색이에요. 이게 온스당 1,050불인데 이게 2011년부터 금 가격 빠졌잖아요. 예. 1920불부터 1,050불까지 빠질 때 이 대바닥입니다. 대바닥인데 여기 보시면 코스피 빠지고 금 같이 빠지죠. 같이 움직이네. 안전자산.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예. 하나만 더 갈게요. 예. 야, 이건 어디 구닥다리 얘기하고 앉아 있어. 이제 이 생각이 드실 수 이상한데? 있잖아요. 예. 우리 기억이 아직 생생한 게 뭐냐면 2022년에 주가 빠져서 고생하셨던 적 있죠. 예. 그때 많이 빠졌거든요. 네. 연준이 막 저기 오버 긴축해가지고 인플레이션하고 전쟁한다고 잠깐 볼게요. 이거 보시죠. 아, 이게 2022년이에요. 2022년 1월부터 그린 건데 코스피 쫙 빠지죠. 네. 그죠? 요거 확 뛰지 않냐? 이게 뭐냐면 뒤에 설명해드리겠지만 22년도 2월 24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세요? 모르겠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났습니다. 아. 이제 다음 주면은 3년 되네요. 그죠? 만으로. 그래서 그냥 갑자기 불안한 마음에 살짝 올랐다가. 그런 다음에 이제 긴축하니까 같이 빠지죠. 그러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나오는 거죠. 자, 금은 안전자산인가? 여기서 이제 이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걸로는 안전자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금융위기나 이럴 때 안 빠지는 자산이 있냐? 말도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잠깐 보시면 이거예요. 잠깐 한번 보시죠. 이게 달러거든요. 자, 파란색 선이 금이고요. 빨간색 선이 달러예요. 아, 저거는 자, 금융위기 때입니다. 자, 이게 리먼이 08년도 9월 15일 날 파산했죠. 금 가격이 온스당 900불이었던 게 예리하게 빠져요. 700불까지. 예. 확 빠지죠. 예? 달러 어떻게 되죠? 달러 인덱스? 다른 팡 뛰어오르죠. 예. 얘는 안전자산 아닐까요? 달러? 역으로 움직이니까. 예. 아. 이때 올랐던 자산이 하나 더 있어요. N이 있었습니다. N 캐리 트레이드가 청산이 돼요. 그렇죠. 근데 진짜 신기한 얘기 하나 해드리면요. N하고 달러가 같이 강세로 가다가 진짜 셀링 클라이맥스가 오잖아요. 예. 달러가 N을 밟아요. 아. 끝에는 N까지 밟아요. 진정한 안전. 그렇죠. 그럼 진정한 왕이 누구냐? 진정한 왕은 달러다. 네, 그러면 그래서 킹 달러죠. 진정한 왕은 달러죠. 그거 2번 봤거든요. 제가 2004년부터 맞게 봤는데 예. 이제 22년 봤죠. 21년 봤죠. 21년 동안 딱 2번 봤어요. 달러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N을 밟아버리는 게 요때 08년도 하고요. 두 번째가 코로나 때죠. 코로나 때 보시면은 자 팬데믹 때 볼게요. 금 가격이 확 빠지죠. 그죠? 파란색 선이 금이거든요. 예. S&P 500 확 빠지죠. 이게 팬데믹 때입니다. 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이게 달러거든요. 팬데믹 때 똑같은 국면에서 달러가 팡 뛰는 게 보이시나요? 그러네요. 예.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미국 국채는 안전자산인가요? 아니면 위험자산인가요? 미국 국채. 그건 안전자산.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안전자산이잖아요. 네. 근데 잠깐 보세요. 그러면 안전자산이면 위험한 순간에 미국 국채로 수요가 쏠리면서 미국 국채 가격이 오르면서 금리가 내려가야 되잖아요. 예. 팡 뛰는 거 보이세요? 10년 위험한 국채 금리가 순간에. 팡 뛰는 거. 궁극의 위기에서는요. 10년 국채를 던져요. 그렇겠네. 근데 유동성 그렇죠. 확보하려고. 이렇게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쁘면 떨어지는데 덜 떨어진다. 방향은 비슷할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안전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주가가 안 좋을 땐 팍 박히죠. 그렇죠. 안전벨트나 에어컨 안전벨트는 하셔도 덜 다친다. 예. 그건 다치지 안 다친댔냐 누가. 근데 이제 저기 그러면 미국 주식도 안전자산이죠. 신흥국 주식에 비해 덜 빠지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달러는 제가 차트 보여드린 거지만 뛰었지 않습니까? 그냥 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제가 그래서 왜 모르겠다고 처음에 안전자산인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린 이유가 예. 안전자산의 데피니션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안전자산의 정의가 그래서 제가 이제 뭐라고 정의를 했냐면 위험자산하고는 다르게 안 돼. 간다. 그래서 예금을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위험자산이 빠질 때 튀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게 달러하고 N을 말씀드렸죠. 이런 애들은 안전자산의 기능을 해요. 예. 근데 지금 보면은 금 같은 경우는 안전자산이라는 얘기를 하기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속된 말로 까리하다 예. 이런 예. 느낌이 예. 좀 들잖아요. 아. 그러지 않나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그런 느낌이 좀 예. 들지 않나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게 안전자산이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퀘스천 마크를 두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을 달러처럼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팍 박으면 예. 이거는 조금 약간 이
다를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달러하고 금하고 반대라고. 근데 둘 다 안전자산이면 어떻게 반대가 되겠습니까? 그게 지금 설명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약간 복잡해졌는데 예.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는 게 저도 정확한 정의를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사실 불안하면 네. 그냥 조금이라도 안전한 곳으로 피하자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네네네. 근데 인간의 본성인데 그래도 하여튼 주식보다는 금이 좀 안전해 보여. 제가 어디 가겠어 얘가? 그런 다만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조금 좀 안전한 게 굴긴 하는데 근데 왜 근데 저렇게 갈까? 하여튼 그게 논리적으로 뭔가 이해가 잘 안 위기가 가. 오면 금도 빠진다. 네. 왜냐하면 위기가 오면 다들 돈 구하러 다니기 때문에 금 팔아서 돈 구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종종 위험 자산처럼 보인다. 네. 어. 아까 전에 이제 이프로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게 저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짚어주셨는데 네. 미국 10년 국채는요 안전자산인데 네.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은행들이 금리를 조금이라도 장기 국채에 투자해야 금리가 많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수많은 미국 시중은행들이 안전자산이 미국 국채를 담아요. 예. 10년 만기로. 어허.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금융위기 같은 게 확 찾아와서 돈이 막히잖아요. 예. 그럼 당장 결제를 해줘야 돼요, 돈을. 아. 근데 10년 국채를 줄 수는 없잖아요. 팔아야 돼. 그러니까 팔아야 이제 저한테 되는구나. 돈 캐시 줘 그랬더니 제가 10년 국채 드리면 기분이 안 좋죠. 예. 그럼 어떻게 되면 팔아야 되는데 문제는 저만 그게 아니에요. 아. 모두가 국채 갖고 있거든요, 10년 국채를. 그럼 모두가 동시에 던지죠. 예. 그럼 국채 가격이 빠지면서 국채 금리가 탁 튀겠죠. 음. 그래서 아. 이제 많은 분들이 그걸 이제 물어보시더라고요. 아니 왜 양적 완화할 때 장기 국채를 왜 사? 안전자산을? 네. 정말 위험할 때는 안전자산이 국채가 돈이 막혀요, 장기 국채가. 그래서 10년짜리 장기 국채를 캐시로 바꿔주는 게 양적 완화예요. 그렇지. 그럼 캐시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지르면 되는 거거든요, 예. 당장. 예. 예. 그래서 은행들이 그때 장기 국채를 연준이 사주면서 그 장기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찍어주니까 그 달러를 갖고 지급준비금에 넣어놓은 다음에 우리 안 망해요라고 하니까 금융위기를 극복했던 거죠. 예.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자산을 얘기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보시면 돼요. 달러라는 거 하고 달러 캐시,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렇게 보죠. 달러 표시 MMF 아니면 달러 표시 뭐 7일짜리 채권 예. 이런 거는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왜냐면 7일 후에 만기 돌아오니까 예, 예, 7일만 예, 버티면 예. 되잖아요. 이약 물고. 근데 10년짜리 장기 국채. 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안전자산이라는 거에 공감합니다만 예. 그러나 정말 셀링 클라이막스에서는 힘들 수 있어요. 7일보다야 위험하죠. 그렇죠. 10년을 버텨야 되니까. 금도 그런 면에서 보면은 아. 들 빠지는 레벨 위에서는요. 맨 위에 달러가 있고요. 달러 현찰이. 그 밑에 엔화가 있고 그 밑에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있고 그 밑에 정도의 달러가 덜 안전자산으로 존재한다. 요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는데 그런 것까지는 받아들일 수 있는데 금은 안전자산 이렇게 넣으면 조금 아닌 케이스를 많이 만나요. 그 말 맞는 것 같아. 같은 안전자산, 자, 다 같이 노는 거 아니야. 란 말씀이네요. 안전자산도 다 레벨이 있는 거야. 예. 그리고 안전자산이라기보다는 금이 갖고 있는 금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예. 그 고유한 특성이 시장이 위험할 때 튀어줄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안전자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종종 예. 안전자산인 척한다. 오, 이거 안전자산인데 이 느낌을 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언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보죠. 그러면 우리가 금 가격을 보통 볼 때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저도 이제 많이 이제 금 이런 거 이제 그 자료 같은 거 읽어보다 보면은 예.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우려 때문에 금 가격 빠져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예. 미국이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쓸 거기 때문에 금 가격이 뛰어 뭐 이런 얘기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한번 잠깐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 이제 그 생각이 들잖아요. 금리가 올라가면 금이 빠지나 이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한번 잠깐만 해볼게요.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2015년의 얘기입니다. 2015년인데 잠깐 보시면 2015년에 보시면은 제가 무슨 말씀드렸냐면 연준은요 2013년에 테이퍼링을 선언했고 2014년에 금리 인상을 시사했고 2015년 원래 3월에 금리 인상한다고 했는데 예. 계속 뜸들이다가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을 했어요. 예. 뜸들이다가 예. 2015년 12월에 금리 인상하는 건 이미 15년도 초부터 다 예고가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금 가격이 어떻게 되냐면 으악 하고 주저앉아가지고 1,050불까지 빠진 거죠. 예고를 막 쭉 예, 하니까. 이게 이제 예. 그 대바닥이었다는 겁니다. 금리는 그래서 쥐약이니까. 금리 올리니까 금 가격이 빠져요. 네. 오케이, 그죠? 예.
또 두 번째 금리 올린 게 16년도 12월이었거든요. 금리 올리니까 금 가격이 확 빠져요. 오케이. 예. 둘 다 오케이. 맞죠? 예. 금리 역시 그런 이제 금리 법칙을 올린다 찾았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는 법칙이 금가격이 그때 다른 게 아니라 드디어 이제 금의 특성을 알았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 가격이 빠지는구나. 라는 건 이제 우리는 알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럼 조금만 더 가볼게요. 또 아닌 케이스가 있나 보다 또. 저 보시죠. 2022년도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세게 했죠. 예. 그래서 0%였던 기준금리를 5.25에서 5%까지 올렸어요. 5.5까지. 확 끌어올렸거든요. 자, 보니까 금리를 확 끌어올리니까 금 가격이 쫙 빠지죠. 예. 원래대로 됐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맞네. 금리 올리니까 금 가격이 쫙 빠지네. 네. 이게 딱 나오잖아요. 근데 더 올렸는데 그렇죠. 그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이건 뭐지? 왜지?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이 좀 들지 않나요? 좀 왜 저랬지?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일단 근데 찝찝하니까 지나가시죠 일단 뭐 찝찝하긴 하지만 항상 그런 건 아니야. 예, 뭐 이제 어쨌든 크로스다. 일반적으로 그런데. 예. 그래도 우리 지금 좀 그래도 예외는 있지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서 그리고 이제 우리 이런 생각 해보죠. 이거 언더슈팅이야. 그렇죠. 오바해서 많이 빠진 게 그렇죠. 되돌려진다고 하기엔 좀 전고점까지 돌아왔기 때문에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언더슈팅이야.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실제 한 번 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언제였냐면 2018년입니다. 18년. 예. 2018년도에 보시면은요. 미국이 2018년도에 기준금리를 4번 인상했어요. 트럼프 들어오고서 1년 지난 다음에 기준금리를 4번 인상해서 트럼프가 더 이상 금리 올리면 연준은 바보라고. 그 중국보다 나쁘다고 막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팡팡팡팡 인상할 때 금 가격이 확 주저앉았어요. 네, 이거 원래대로 갔어요. 예, 그렇죠. 아까 보셨던 게 1,050불이었잖아요. 네. 1,050불에서 1,350까지 올라왔다가 으악 한 다음에 1,150으로 또 한번 날아갈 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역시 맞죠. 금리 인상하니까 금 가격이 빠지죠. 그렇죠? 예. 근데 굳이 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뒤는 뭘까요? 아까처럼? 이거 언더슈팅인가요? 예. 자, 근데 이게 불편하네요. 좀 그죠? 자, 그죠? 자, 그럼 일단 그래도 뭐 대세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미국이 금리 인상하면 금 가격이 빠지잖아요. 일단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렇다. 일단 그렇게 가보시죠.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초반에는 빠지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선반영. 그렇죠. 선반영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요. 이거 돌아갈게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이 차트 다시 한번 볼게요. 22년도거든요. 이때 금 가격이 빠졌잖아요. 네. 이거 바닥 잡을 때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2022년도 10월 11월에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이렇게 되면 미국 경기가 침체다. 그래서 연준의 금리 인상은 머지않아 끝날 것이고 피벗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2022년 10월 달에 뭐라고 했냐면 연준이 피벗에 들어가고 연준은 2023년 9월부터 금리 인하를 시작해서 2024년 말까지 200bp 인하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기대감은 선반영. 그렇죠. 그래서 2022년 10월 달 고점으로 장기 국채 금리가 확 빠졌었어요. 예. 그런 거 생각하면 리즈너블. 그러니까 기준금리만 보면 안 되고 기준금리가 아니고 국채금리로 보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 원칙이. 어쨌든 뭐 그렇다 치고요. 그죠? 뭐 그런 거 보니까 그럼 이것도 이제 우리가 요즘 얘기하는 뭐 선반영이라는 표현, 킹반영 이런 얘기 많이 쓰시는데 이것도 하나의 이제 뭐 선반영이다. 뭐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죠. 그리고요. 금값이 금리하고 자꾸 반대로 움직이는 건 금은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저기 보여주신 두 번째 그림은 금리가 절대적으로 낮을 때잖아요. 1% 2%일 때. 그러니까 금리가 1, 2%일 때는 그 2%너 가져 자식아. 조금 올려도 그럴 수 있으니까. 네네네. 절대 금리가 낮은 수준에서는 금리와 금값은 별로 상관관계가 없고 다만 막 5%씩 올린다든가 기준금리를 그렇게 되면 금도 떨어지죠. 그런 걸 또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의 입체적인 사고의 결과입니다. 어디서 이런 진행자 만나기 쉽지 않은데. 근데 이게 5%인데 보시죠. 5%인데 이게 2000 전고점이잖아요. 약간 좀 이게 또 너무 높은데 5%면? 약간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기 뭐가 이제 그래서 세상은 요지경 역시 세상을 모르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만들죠. 근데 뭐 어쨌든 지금 이게 저희가 논쟁할 것보다 일단 뭐 시장이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그럼 무엇이었을까? 그럼 이제 어쨌든 그래도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선반영 감안했었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면 금 가격이 빠져. 이제 이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선반영 했으니까 그죠? 이 차트를 한번 보시죠. 이게 뭐예요?
2004년 6월부터요. 예. 2006년 6월까지 연준이 기준금리를 17차례 연속 인상해요. 1%였던 기준금리를 5.25까지 올렸거든요. 예. 17번 연속 올렸어요. 어허. 금 가격 보세요. 같이 올라가네. 어허. 설마 2년 후를 선반영하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선반영 얘기가 이거는 좀 진짜 모르겠다.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나요? 예. 2005년 저때 금리를 왜 올렸죠? 이제 저때 미국이 인플레이션 우려가 컸죠. 국제 유가도 올랐고, 그러면서 미국이 이제 저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국의 성장이 어마어마했죠. 예. 그래서 예.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고. 그래서 이 금 가격이 같이 뛰잖아요. 어쨌든 이거 뭐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같이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대체 모르겠어. 제가 지금 이렇게 와서 이제 말씀드리는 게 네. 우리가 너무 법칙처럼 생각하시는 게 있다는 그럼 거죠. 안 된다는 거네요. 안전자산이에요. 그것도 이상하고. 변동성이 낮아요. 그것도 아니고. 금리 오르면 금 가격 올라가요. 빠져요. 그건 그것도 또 아닐 아니고. 수 있고. 그러면 우리 반대 케이스도 볼까요? 금리 내리면 금 가격이 그러면 올라야 올라가냐? 되지 않습니까? 잠깐 네. 돌아갈게요. 이겁니다. 안 그러기도 하고. 자 보시면 이게 금리 인상이 2018년도까지 금리 인상 2018년 12월까지 금리 인상을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연준의 파월 의장이 19년도부터 주식시장도 무너지고요. 미국 경기가 막 침체 일로에 갈 것 같아요. 트럼프도 난리 부리고. 그래서 파월 의장이 무슨 얘기하냐면 2019년도 5월 달부터 그러면 금리 인하를 고민해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랬더니 금리 인하가 7월부터 했거든요. 근데 2달 전에 예고했잖아요. 그랬더니 와 잠자던 금이 눈을 번쩍 떠요. 그 팡팡 튀어오르죠, 그죠? 예. 거기가 올라갔어요. 예. 참고로 제가 3프로 TV 처음 나왔던 게 예. 요때예요. 온스당 1,400불 할 때 요때 아. 처음 출연했는데 19년도 7월 20 며칠이었어요. 어. 예, 요때 처음 출연했었어요. 그때 주제가 금이었어요. 금이었어요? 근데 별로 금 인기가 없었어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네, 그땐. 네. 예, 근데 이제 이 1,400불도 어. 2013년에 막 이렇게 빠졌잖아요. 예. 그때 레벨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제 이 얘기가 막 나왔었던 때죠. 이 너무 많이 올랐다. 예, 그렇죠. 자, 근데 어쨌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금리가 인하되니까 금 가격이 뛰네요. 예. 맞죠? 예. 맞죠. 근데 잠깐만 볼게요. 여기 2008년도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인하되죠. 예. 그럼 금 가격이 올라야 되는데 파란색 선이 국제 금 가격이에요. 예. 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이건 뭐죠? 오히려 떨어졌네. 뭘까? 하나만 더 갈까요? 이 팬데믹이잖아요. 예. 코로나. 금리를 확 잡아내렸거든요. 내렸죠? 금 가격이 같이 떨어졌네. 수급 아닐까요? 금은 그냥 수급이야. 금에 뭐 탔나요? 금은 수급이다. 예. 그러니까 이제 진짜 모르겠다. 예. 되게 좀 모르겠어요, 진짜. 어렵지 않나요? 금은 좀 독특하네요. 저렇게 보니까 뭐가. 정리를 하자면 금도 에셋이죠. 그렇죠. 자산이죠. 네. 자산은 왜 가격이 장기 우상향합니까? 네. 하면 돈이 계속 풀려 나오니까 돈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이제 균형 맞추는 거잖아요.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금이든 그 무엇이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자산의 형질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당연히 쇼크가 오면 떨어질 땐 같이 떨어지고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기본적으로는 그렇다. 그런데 가끔씩 이제 움직이는 지 개성이 있는 거지. 2%라면 제가 2%로 빙의해서 말씀드리면 재개발이 충분히 안 돼서 공급이 잘 안 되고 있다. 지금까지의 금의 성격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자산의 성격이 있어서 예. 뭐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고 그걸 하는데 그러니까 원래 주식도 주식 나름의 성격이 있고 부동산도 부동산의 개성이 있고 그러잖아요. 금도 금의 개성이 있는 자산인데 그 개성이 가끔씩은 달러의 대체제, 네네. 뭐 물가 상승의 뭐 대체제 이제 이런 걸로 종종 작용은 한다. 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그냥 다른 거 오르듯이 같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아니면 저- 달러하고는 항상 반대로 간다. 그냥. 달러하고는 항상 반대다. 항상 반대로 주로 간다. 근데 항상이란 요즘은 말을 달러도 여기서 할 강세고 수가 금도 없어. 강세야. 그러네.
세상은 요즘인가요? 아니 이제 제가 정리하려고 하지 말래요. 제가 하지 마. 제가 오늘 결론을 내려는 것보다는요. 예. 그냥 제가 금을 관찰한 것들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최근은 또 금 가격의 패턴이 좀 바뀐 것 같아요. 금 가격의 패턴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예. 금의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들이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근데 그 많은 요인들을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요. 예. 오늘은 지금 이왕 시작했으니까 네. 금리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리와 금, 달러와 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이게 금이요 분명히 여러 가지 요인을 담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에도 영향을 받아요. 예. 근데 당연히. 이제 요인은 어. 금은 달러하고 반대인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이 프로님께서 이제 방금 전에 그럼 요즘 달러도 강세인데 그 얘기는 뒤에 드릴게요. 네, 예, 예. 예, 금은 달러하고 좀 반대에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그렇죠, 그러니까- 경향성을 찾자면. 그렇죠.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은 그게 아웃라인은 거기에 맞춰서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예외들 있죠. 예. 그거는 그 예외를 갖고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달러, 그러니까 뭐냐면 금리하고 반대가 아니라 달러하고 반대다. 달러하고는 예. 반대로 주로 예, 움직이더라. 그거하고 좀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잠깐 한번 제가 요 쓰면서 좀 말씀드려 볼게요. 예. 이게 이제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게 저도 어려워, 복잡해요. 어려워. 이게- 내가 그래도 근처까지 가서 어려워. 달러 예. 얘 찍었어. 어? 잠깐 보시죠. 이게 뭐냐면 예. 일단 그러면 달러하고 반대면 달러가 어떻게 움직이느냐 이게 핵심인데 예. 물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달러를 바라볼 때 가장 큰 것 중에 두 개가 뭐냐면 성장하고 예. 금리입니다. 예. 성장은 미국의 성장이고요. 금리는 미국의 금리입니다. 예. 그렇죠. 그래야 달러가 결정이 될 거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럼 잠깐만 볼게요. 미국의 성장이 강하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달러로 황금색 돌덩이를 살 이유가 없죠. 예. 그렇지. 왜냐하면 어디다 투자를 해놔도 그 성장의 과실을 배당이라는 걸로 먹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럼 이럴 때는요. 주식과 같은 에셋을 사는 게 좋죠. 그렇지. 동의하시죠? 그죠? 예. 동의됩니다. 두 번째는 금리가 높으면 미국 채권 같은 걸 사가지고 이자를 먹으면 되죠. 그렇죠. 예. 금은 이자를 단 한 푼도 안 주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제 답은 나온 거죠. 달러는 미국의 성장이 강하고 금리가 높을 때 이럴 때 달러가 세요. 그럼 금은 언제 좋을까요? 미국의 성장이 약하고 금리가 낮을 때. 너무 심플하죠, 그죠? 그러네, 그러네. 그럼 뭐 답이 나왔는데 근데 왜 아까 그렇게 복잡했지?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 복잡하냐면 성장하고 금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건 뭐냐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잖아요. 예. 그럼 금리가 그러면 이제 금 가격이 뛸 거 아닙니까? 예. 달러가 빠지면서 미국의 그래서 최근에 보시면은 저희 지난주에 미국 소매 판매가 나왔는데 별로 안 좋게 나왔거든요. 그럼 성장 둔화 이러면서 금리가 주지 않고 달러가 힘이 살짝 빠지니까 지금 오늘 환율이 1,440원인가요? 예, 그렇게 네. 빠지잖아요. 그러니까 금 가격이 또 좋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장 둔화 이제 이런 걸 읽는 거예요. 그리고 금리가 낮아지면 당연히 이제 금 가격이 좋아지겠죠. 근데 잠깐 볼게요.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이게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 둘이 연동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해볼까요? 자, 미국 경기가 안 좋아요. 예. 그럼 어떻게 됩니까? 금리 금리를 낮춰야죠. 낮춰야죠. 금리를 낮춰야죠. 그럼 금리를 낮췄더니 미국이 너무 회복 탄력성이 좋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장이 확 올라와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러가 강해져요. 그러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아, 금리는 낮췄지만 그러면 금리가 낮았는데 달러가 세잖아요. 예. 그럼 이때 골드는 어떻게 될까요? 골드는 으아 떨어지죠. 예. 음. 느낌이 오세요.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이랬냐면 제가 케이스들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예. 이 케이스가 언제 있었냐면 첫 번째입니다. 아까 보셨던 게 2011년도에 금 가격이 고점이었죠. 예. 2011년도에 금 가격이 고점이었는데 이때 제로 금리였어요. 미국 금리가. 예. 그 다음에 양적 완화 QE2라는 거라고 있었어요. 두 번째 양적 완화 있거든요. 근데 참고로 2012년도 9월 달에요. 이때도 제로 금리였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 뭐 했냐면 QE3라는 거랍니다. 양적 완화 세 번째예요. 예. 그러면 이것만 보면은 돈을 덮으니까 금리도 더 낮아지고 그러면 금 가격이 뛰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세 번째 QE3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009년도에 양적 완화 1차, 그 다음에 2010년도 11월 3일 날 양적 완화 양적 2차, 완화 2차, 예. 그 다음에 12년도 9월에 양적 완화 3차 하니까 세 번째까지 팍 누르니까요. 예. 미국 경기가 2012년도 말부터요 과열. 하면서 돌아서기 시작해요. 아. 이 부채 리스크를 돌리고 돌아서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2012년 말에서 2013년이 되니까 미국 경기가 완연하게 올라오는 거죠. 예. 그랬더니 그때 당시 연준 의장이 누구였냐면 버냉키라는 사람이었어요. 미국 경기가 갑자기 훅 올라오기 시작하잖아요.
이게 선순환이 도는 거예요. 부채 사이클에서 벗어나서 예. 다른 날은 다 누워 있는데 미국 경기만 먼저 돌기 시작하는 거죠. 음. 그랬더니 이제 버냉키가 뭐라고 하냐면 이 상태로 가만 놔두면 인플레이션이 찾아온다 해가지고요. 2013년도 5월달에 뭘 하냐면 테이퍼링이라는 걸 예고해요. 예. 양적 완화를 줄이겠다고. 테이퍼링을 예고해요. 양적 완화 3차를 갖다 줄이겠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테이퍼링을 딱 예고하니까 갑자기 이제 와 이게 여태까지 돈 풀어주다가 이제 방향 바꾸나 해가지고 이때 뭐가 나오냐면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게 일어나요. 네. 예, 요거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기억합니다. 이때 금 가격이 확 주저앉아요. 그렇겠네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12년도 9월 달에는 돈을 뿌렸죠. 그러면 돈을 뿌렸으니까 달러를 뿌렸으니까 금리가 낮아져야 되는데 이게 성장을 자극한 거예요. 그랬더니 금 가격이 메롱해졌거든요. 예. 그러다가 테이퍼 텐트럼이 되니까 성장도 좋은데 금리도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예.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금 가격이 확 주저앉아가지고요. 14년도에는 금리 인상 예고했고 15년도에는 실제 금리 인상이 들어가죠. 예.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그래서 이제 금 가격이 이제 그렇게 확 주저앉았었던 그런 그림이 첫 번째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제가 2011년도부터 그 15년까지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예. 안전자산 얘기를 여기서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방금 전에. 그렇죠?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언제 이런 일이 있었냐면 2020년도 9월로 갈게요. 20년 9월. 예, 2020년도 9월로 가보시면 이거는 기억하시는 분들 좀 계실 거예요. 왜 그러냐면 2020년도 9월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년도 3월에 무제한 QE 인피니티라는 걸 했죠. 예. 무제한 QE를 했죠. 그죠? 그리고 금리도 제로로 낮췄어요. 예. 이 양적 완화, 무제한 양적 완화는요. 이게 언제 끝나냐면은 2021년도 11월에 테이퍼링을 해요. 네. 그때까지 계속 양적 완화로 엄청 돈을 뿌렸거든요. 네. 야, 이 경기도 좋아지고 물가도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 라고 해서 괜찮아요. 일시적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아직까지 욕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연준이. 그렇죠. 예, 그때의 추억이에요, 이게. 근데 이제 잠깐만 돌아가 볼게요. 잠깐만 돌아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2021년도 11월 달까지 돈을 뿌렸어요. 예. 그래서 주식시장도 나스닥은 21년도 11월에 고점이었거든요. 예. 계속 올랐어요. 21년도 내내. 근데 금은요. 요때 20년도 9월에 2080불로 고점 찍은 다음에 뚝 빠졌어요. 그렇죠. 21년 내내 고생해요. 왜 그랬을까? 잠깐 보시면 돈은 계속 뿌렸는데 잠깐 보시면요. 이때 이슈가 이거예요. 첫째는 돈을 뿌렸죠. 근데 금리는 낮아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성장을 자극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예. 2020년도 11월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도 11월에 일단 20년도 10월부터 말씀드릴게요. 예. 20년도 10월에 미국 고용이 돌기 시작해요. 좋아져요. 그렇죠. 조금씩 돌기 시작해요. 그러다가 20년도 11월에 바이든이 당선되거든요. 바이든이 당선되기 바로 며칠 전이었어요. 하루 이틀인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일주일 상간이에요. 네. 근데 일주일 안에 일주일 전쯤에 뭐가 있었냐면 이거 기억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는데 백신이 발표가 돼요. 백신 개발 얘기가 나와요. 자, 그러면 돈을 뿌려도 팬데믹 리스크 때문에 죽지 않을 뿐이지 성장은 못 만들잖아요. 예. 근데 요게 나오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와, 이제 살겠다. 이제 살겠다. 이날 주식시장 날아가는 거 보면은 그때까지는 돈의 힘으로 진짜 빅테크만 날아갔다가 이때부터는 가치주가 같이 날아가요. 미국 주식에서. 네, 성장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성장을 읽었잖아요. 예. 금가격이 어떻게 됐을까요? 와, 예리하게 빠지더라고요. 확 주저앉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바이든이 블루 웨이브가 들어왔죠. 예. 근데 바이든이 뭘 했냐면은 저기 이제 성장 부양책 쓰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에 2020년도 미국 경기 성장이 안 좋았거든요. 2021년도에 미국 경제 성장이요 굉장히 좋았어요. 예. 예,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두 번째 케이스를 좀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성장과 금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렸고요. 잠깐만 하나 더 볼게요. 아까 전에 보시면 제가 뭘 보여드렸냐면 1979년도에 금 가격이 온스당 900불 찍었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이게 확 주저앉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예. 그래서 이게 돌아올 때까지가 2005년에 돌아왔다고 했죠. 예. 왜 그랬냐면 폴 볼커가 20%까지 금리를 올려서 깨진 것까지는 다 이해를 해요. 예. 금리 많이 올렸으니까 금 가격 죽었겠네. 예. 근데 왜 못 올라왔을까? 이후에 금리를 확 낮췄거든요. 예. 90년도에 3%까지 낮췄어요. 근데 금이 못 올렸거든요. 그럼 뭐가 문제였을까? 성장이 안 돼서. 80년도에서 90년도까지는요. 특히 9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90년도를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불러요. 잘 돼서 그렇지. 원래 잘 돼서. 미국 경제 성장이 엄청 좋았고요. 잘 돼서. 전 세계에서 이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았지만
미국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금리를 높게 유지해 주잖아요. 네. 그랬더니 이제 95년에 멕시코가 죽죠. 97년에 동아시아 삼국 파산하죠. 그 다음에 98년에 러시아가 죽죠. 99년에 브라질이 죽어요. 그 다음에 2001년에 아르헨티나가 쓰러지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성장이 나오는 게 얘밖에 없잖아요.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옛날보다 낮춰줬지만 성장이 워낙 세니까 이때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강했어요. 2000년대. 그러니까 90년대. 그러면 금이 쪽을 못 쓰죠. 속된 말로 예. 쪽을 못 쓰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예, 이게 그래서 우리가 금이 이제 90년대 힘을 못 썼었던 예. 그런 상황을 갖다가 이제 한번 쭉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금리 올렸는데 왜 2005년도에는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렸는데 급격하게 왜 이렇게 올랐어? 예. 근데 잠깐 보시면요. 혹시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예. 이때 당시에는요. 전 세계 중심이 미국이 아니에요. 중국이었지. 그렇죠. 베이징 올림픽이었잖아요. 2008년도가. 예. 그래서 이때는 미국 주식 투자하는 분이 없었어요. 그렇지. 차화정 이런 거 했어야지. 그렇죠. 차화정이 이제 물론 이때도 좋았고 2011년이 더 좋았죠. 2010년, 11년. 그때 차화정. 근데 이제 이 잠깐 말씀드리면요. 이때는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것도 있었지만 예.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금리를 올린 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심각한 자본 유출이라기보다도요. 이때는 뭐냐면 금리는 올렸지만 성장의 축이요.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성장이 약했거든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래서 이때는요. 이례적으로 달러가 약세였고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7년도 9월 달에 원달러 환율이요. 900원이었고요. 900원 장중에 내려갔어. 899를 깨요. 예. 야, 오, 그렇지. 이때는요. 무슨 얘기 나왔냐면 이제부터는 미국의 시대가 아니라 중국의 시대다. 위안화의 시대다라고 해서 달러 750 간다고 했어요. 저 아직도 이거 기억합니다. 이거. 예. 달러가 액면 분할을 하냐? 야. 그래서 이때 이제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약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 그래서 미국의 성장이 되게 많이 약했었잖아요. 예. 이걸 볼 수가 있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그러면 코로나 때나 예. 금융위기 때는 금리를 내리는데 왜 금 가격이 빠지는데 이게 잠깐만 볼게요. 금이라는 놈을 잠깐 생각해 보면 이렇게 보시죠. 2020년에 금 가격이요. 온스당 1,500달러였어요. 온스당. 네. 2020년 5년 전에. 예. 지금 얼마냐면은 3,000이라고 적을게요, 그냥. 예. 편하게. 2025년에. 어. 그럼 5년 만에 금 가격이 2배가 됐잖아요. 예.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그때 금하고 지금 금하고 뭐가 다를까요? 똑같죠. 더 반짝반짝 빛나나요? 네, 똑같죠. 아니 빈티지? 금이 빈티지가 있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20년 산. 예, 그렇죠. 금 20년 산. 예. 모르겠습니다. 별 다른 게 없죠. 다를 게 없잖아요. 네.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달러가 달라졌을 수는 있죠. 그렇지. 잠깐 보시면 예. 1971년에 이렇게 써볼게요. 브레턴 우즈 때는요. 예. 1온스당 35달러였잖아요. 예. 맞죠? 네. 35달러였잖아요. 근데 브레턴 우즈 때 이제 1971년도에 닉슨 쇼크 때 이 근본이제를 폐지했죠. 그러면서 달러를 마음껏 찍게 해줘요. 예. 근데 달러를 찍은 만큼 금을 공급해야 되는데 금 공급이 안 되죠. 예. 그러면 얘는 1온스는 그대로 있는데 달러가 200개가 찍힌 거죠. 네. 보니까 갑자기 양적 완화를 한대요. 네. 네. 양적 완화를 하니까 1,000개를 찍어요. 그쵸? 근데 갑자기 테이퍼링하고 금리 인상을 해가지고 시중에 뿌려져 있던 달러를 회수하겠대요. 그랬더니 이게 500이 돼요. 달러가. 근데 코로나 때 미친 듯이 뿌리겠대요. 네. 다시 바뀌고. 22년도 11월부터 미국이 재정 지출을 엄청 늘리기 시작해요. 예. 기록적으로 늘립니다. 그러니까 연준은 통화 긴축으로 갔죠. 예. 근데 미국 재정에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재정 지출을 엄청나게 늘려요. 그 엄청나게 늘린 게 주식시장의 바닥을 잡아줘요. 예. 예. 아마 그거는 다른 분들, 아마 주식하시는 분들이 네, 오셔서 예. 아마 설명을 하셨을 거예요. 예. 지금 미국 재정 적자가 엄청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죠. 달러가 계속 바뀌었지.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 달러가 금이라는 걸 바라볼 때는요. 화폐가 종이 화폐가 실물 화폐인 금하고 비교했을 때 이 종이 화폐가 예. 타락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잠깐만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해가 되시면 금융위기 때 왜 금 가격이 빠졌는지가 나와요. 왜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돌잖아요. 예. 근데 금융위기 때 리먼 하면서 팍 죽었어요. 예. 그럼 어떻게 되죠? 리먼처럼 훌륭한 애도 죽는데 그럼 여기 이프로님이나 대표님이나 안 대표님이나 리먼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 불안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 죽을 수 그럼 있지.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하잖아요. 예. 그럼 서로가 돈을 안 풀어주죠. 그럼 시중에 돈이 모자라지죠. 예. 그러니까 풀려있던 돈이 빠르게 회수가 돼요. 빠르게 숨어요. 그러면 이렇게 막 2,000개씩 풀려있던 금이 2,000개씩 풀려있던 달러가요. 예. 순식간에 줄어요. 이렇게. 그러면 널려있던 달러가 싹 사라지니까 가치가 천불이 높아지네. 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금 가격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금리를 인하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기다 대고 돈을 뿌려준다는 얘기죠. 예. 근데 뿌려주는 돈보다 사라지는 돈이 더 빠르면 그렇지. 야, 여기다가 200을 더해줬는데 1000이 사라지면 예. 금 그럼 가격이 계속 사라지는 빠지겠죠. 거지. 그렇지. 근데 만약에 양쪽 하나로 은행들이 이제 안전해졌어요. 캐시로 확보해가지고 은행들이 안전해졌어. 그럼 은행은 안 파산할 것 같아요. 그러면 사라지는 돈은 없는데 돈은 뿌리고 있잖아요. 그럼 예, 어떻게 되죠? 예. 바닥 잡고 돌리는 거죠. 아, 그렇지, 그렇지. 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야. 딱 금리로만 해서 금. 금을 바라보면 예. 되게 복잡해지거든요. 예. 근데 성장하고 금리를 같은 분면에 그 두 개를 같이 놓고서 고민하시면 예. 아까 전에 보셨었던 그 뭐죠? 뭐라고 해야 되죠? 그 케이스들 이게 되게 케바케지만 설명이 대충 되네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거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경향을 말씀드리면서 예.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무조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서 이게 우리가 뭐냐면 통계 같은 이 시장은 금에 영향을 주는 건요 정말 많아요. 금에 영향을 주는 게 꽤 많거든요. 예. 예를 들어서 금 관련된 선물 증거금률이 있어요. 예. 예. 그런 걸 올릴 때가 있어요. 너무 금 쪽으로 돈이 몰렸을 때. 예. 예. 그럼 그- 또 브레이크 걸리. 그럼- 예, 그럴 것도 때도 있고 이제 그런 정책적인 부분들도 있고 최근에 보면 트럼프의 관세 뭐 이런 건 또 예, 다른 예. 얘기잖아요. 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이제 중앙은행들이 금을 산다 뭐 이런 얘기들 예. 나오죠. 예. 그렇죠? 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도 그렇고 이제 제가 그래서 이제 뭐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그렇고 굉장히 금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많거든요. 예. 이제 그래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베이스는 요거를 좀 바라보면서 나머지 요인들을 띄워가는 게 우리가 금을 해석하기가 더 낫다는 거죠. 그러면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딱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예.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금 가격을 갖다가 볼 때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요. 롱텀으로 봤었을 때는 긴 호흡으로 봤었을 때는 어떤 걸 바라보느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예. 종이화폐가 타락할 수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달러 결국은 달러로 매겨지는 거고. 그렇죠. 근데 잠깐 생각해 보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달러의 가장 대체제가 금일까요?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질문이 딱 답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아까 이프로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달러 요즘 강하잖아. 그럼 금이 왜 올라? 그러면 로직이 산산조각이 나죠. 예.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달러가 강한가요? 요즘 보면 엔화보다는 약해요. 그럼 달러 약세잖아요. 예. 그럼 에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달러가 강하다 약하다의 기준이 뭘까요?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거는 달러가 유로나 원화보다 강하다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잠깐만 볼게요. 전 세계 통화가 안정이 돼 있는데 미국 혼자 달러를 찍어요. 예. 그럼 달러 값이 막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럼 달러 약세예요. 예. 그렇죠. 그랬더니 금 가격이 뛰어요. 예. 그랬더니 원 달러를 봐도 원 달러는 안정적인데 달러 값만 원 달러가 계속 빠지고 금 가격이 뛰어요. 달러 약세니까 금 올라.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케이스 볼게요. 자, 미국이 돈을 찍어요. 막 뿌려요. 근데 여기 더 뿌려요. 그랬더니 더 많이 뿌리셔가지고 저는 100개 뿌리는데 여긴 1000개 뿌려가지고 상대적으로 제가 세요. 달러가 세요. 예. 이쪽 통화보다 상대적으로 제가 그쪽 통화가 더 타락했어. 예. 여긴 덜 타락했어. 예. 근데 저는 어쨌든 예전보다는 타락한 거잖아요. 예. 그럼 금 가격이 저보단 세죠. 근데 여기 계신 분들보다 훨 세죠. 그렇지,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달러 표시 금이 아니 원화 표시 금은 어마어마하게 올라 있죠. 왜냐하면 2003년도로 가보면 2003년도로 가보면 그때 금 가격이 온스당 500불 했어요. 지금 3,000불이니까 6배잖아요. 달러 표시로는. 예. 그때 환율이 1,100원이잖아요. 지금 엄청 1,450 원이잖아요. 지금 엄청 올랐죠. 그러면 양방향으로 이게 제가 투기 조장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투기를 조장하다 이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달러가 센데 왜 금이 세요? 말이 안 되잖아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옛날하고 바뀐 게 있어요. 미국이 찍는 이상으로 찍어요. 혹시 최근에 보면
미국이 금리 안 내리는데 다른 나라가 금리 내린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환율 전쟁 하려고? 네. 그 얘기는 들어갔습니다. 뭐죠? 저는 조금 뿌리는데 여긴 많이 뿌리신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럼 금이 이쪽 편에 있으면 아. 저보다 금이 잘났는데 저는 여기 죄송합니다. 예? 여기 계신 분들보다는 조금 더 잘난 그런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좀 이렇게 바라볼 때 원달러 환율 보면서 달러 강세를 찍고 그걸로 금을 해석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네. 전체적으로 돈 풀기를 많이 하는 시대고요.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통화 사이드에서 푸는 게 아니라 재정 사이드에서 풀어요. 아, 복잡하죠. 그렇죠. 보조금도 주고 뭐.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많이 바라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고요. 금리가 오르면 주가가 빠지나요? 이제 이런 질문하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금리가 오르는 것 이상으로 성장이 더 세면 주가 안 빠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금리가 내리면 주가가 오르나요? 금리가 내리는 것 이상으로 성장이 더 주저앉으면 주가가 빠지겠죠. 그거랑 비슷한 질문이네요. 똑같은 얘기죠. 달러. 아니, 그래서 금도. 우리가 금을 바라볼 때 변수를 하나를 더 끼우자. 그거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여러 변수가 있고 그래도 큰 변수 하나라도 더 끼워서 바라보자. 성장이다.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안전자산인지를 한번 고민해 보자. 저는 조금 여기에 대해서 오늘 퀘스천 마크를 던져드렸던 거고 예.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시간이 모자라니까 예. 다른 얘기는 제가 또 시리즈에서 다른 거 할 때 좀 더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냥 이제 그러면 금을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금 가격이 롱텀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예. 이 긴 호흡으로 바라봤을 때 왜 그렇게 바라보냐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질문이 기저에 속하는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가 길게 바라봤을 때는 결국에는 화폐가 종이돈이 타락할 수 있느냐의 질문이에요. 그렇죠. 그렇지. 예. 그러니까 금이 더 그럴 거냐? 아니지. 아니지. 종이돈이 결국은 조금씩은 타락할 거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결국은 조금씩 계속 일어날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인플레이션이라는 표현보다는요. 이런 거죠. 지금 미국이 부채가 엄청 많아요. 네. 부채가 많잖아요. 그걸 정면 돌파하려면 구조조정을 해야 돼요. 예. 못하죠. 구조조정을 하면 굉장히 큰 고통이 옵니다. 만약 구조조정에서 그 고통을 받아들이잖아요. 예. 금 가격은 크게 무너질 수 있죠. 그렇지. 예. 달러의 왜 달러가 확 줄어드니까요. 예. 시중에. 예. 그게 강력한 긴축이에요. 음. 근데 그 구조조정을 못하니까 22년도 11월에 연준이 말을 안 들으니까 미국 재무부가 나서가지고 옐런이 달러를 찍잖아요. 재정으로. 그건 아마 다 보셔서 내용 워낙 많이 들으셨으니까 아시지 예. 않습니까? 예.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오랫동안 풍요를 겪잖아요. 그만큼의 기근을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랫동안 풍요를 겪으면 기근이 3일만 와도 너무너무 싫어요. 힘들어. 예. 맞아. 예. 힘들어요. 어떻게 그 어려운 시절을 또 겪어요.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시절을 살고 싶잖아요. 그럼 돈을 찍어야죠. 그래, 그러니까 이제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서 그러면 야 뭐 연준도 긴축할 수 있고 중간에 저기 화폐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또 달러의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저기 달러 금리 높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얘기들 하실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케이. 그럴 때 그래서 금도 좌충우돌하겠죠. 지난 몇십 년 동안 했던 것처럼. 그런데 긴 틀에서 봤었을 때는 금 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종이화폐가 어떻게 움직였는지의 반대편에 금이 있었다는 반대편에 거거든요.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럼 내일 올라요 이게 아니라 긴 호흡에서 얘를 바라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게 했었을 때는요. 포트폴리오에 네. 종이화폐가 타락했을 때 좋아질 것 같은 자산이죠. 자 하나만 더 뭐가 있냐면 제가 아까 금이 좋아지는 순간을 말씀드렸죠. 네. 금은 언제 좋아지냐면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요. 어. 미국의 금리가 내려갈 때입니다. 그렇지. 그렇죠. 자 그럼 여쭤볼게요. 우리가 앞으로 10년, 20년 투자할 거잖아요. 예. 그 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겠죠. 요즘도 금이 오르는 게 시장의 판단이 맞다면 금리는 뭐 쉽게는 안 내려가지만 내려가는 방향 쪽에 있을 거고 미국의 성장이 둔화된다는 쪽으로 시장이 생각하고 있다는 뜻이네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게 금 가격이 가장 좋았었던 2010년, 11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때가 이제 1900불까지 올라갔었잖아요. 예. 금융위기 이후에 왜 그랬냐면 금융위기 때문에 미국이 한 대 얻어맞아서 누웠어요. 예. 성장이 제로예요. 거기다 대고 일어날 때까지 돈을 뿌려요. 예. 성장이 죽었는데 돈을 뿌리죠. 네. 그럼 뭐. 그럼 달러가 어마어마하게 약세였겠죠. 예. 그럼 달러 금의 인덱스가 70까지 빠져요. 금의 시대가 금이 오는 눈은 거죠. 번쩍 뜹니다. 어. 자기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날이 올까요, 안 올까요? 한 번 정도는.
그 국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질문인 거죠. 앞으로? 네, 그렇죠. 앞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올 것 같은데요? 오케이. 습관적으로 왔었잖아요. 저는 올 그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자 그럼 미국 망한다는 얘기 그 얘기가 아니라 응. 포트폴리오 분산 투자를 하는 이유는 응. 미래에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질지 모르기 때문에 해요. 그렇죠. 그럼 제가 말씀드리는 시나리오가 팟섭을 한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우리가 팟섭을 하다고 생각하면 난 그 정도 가능성이 10%인데 그러면 포트에 10%를 금을 담아야죠.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 시나리오를 대비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을 바라보는 시각이 너무 저기 많은 질문이 그럼 내일 올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제가? 그걸 알면 제가 방송을 나오겠습니까? 네. 근데 그것보다는 전체적으로 금이 어떤 시나리오에서 강한지를 보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시나리오에서 강한 경향이 있는지 그 텐던시를 보려고 말씀드렸던 거고 예. 우리가 이제 금에 대해서 너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의 스테레오타입처럼 이러면 어떻게 되고 이러면 어떻게 되고 이게 수학 공식이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말씀드린 너무 긴 얘기지만 이게 이게 국가도 옛날처럼 자유무역을 하는 국가에서 이제 보호무역으로 바뀌잖아요. 예. 이런 것들도 금 가격에는 블럭이 만들어지니까 달러에 대항하는 예. 이런 것들도 금 가격에는 그렇죠, 영향을 그렇죠. 줄 수가 있겠죠. 예. 예, 그런 내용들은 제가 또 차후에 같이 좀 다양한 연결해서 변수들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있구나. 네네. 야. 금이 오늘 제일 충격적인 건 안전자산일까에 대한 의문이 생긴 게 제일 충격이네요. 아, 예. 예전에는 그러니까 금과 달러가 같이 움직였는데 70년대 이전에는 금이 달러고 달러가 금이지 뭐. 그러다가 이제 닉슨 때 서로 이혼을 한 다음에 서로 사이가 안 좋아졌어. 서로 되게 애매한 서로 쳐다를 또 안 보는 서로 거. 이혼하고 나면 상대방이 나랑 헤어졌는데 잘 살아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고 그렇다가 또 굉장히 또 문제가 생겨도 또 그렇고. 또 걱정되고 그런 묘한 관계가 지금 금과 달러 사이에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네. 중앙은행들은 늘 금을 사긴 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중국을 비롯해서 러시아도 그렇고 한번 미국의 우리가 외환 보유액을 달러로 보유하고 있다가 큰 코 다친 케이스가 생겼잖아요. 네. 아마 최초로 벌어진 일일걸요. 러시아 그 달러 자산이 그렇죠. 동결되는 건. 네. 그러면 외환 보유액을 달러로 갖고 있으면 안 된다. 적어도 미국 편과 다른 편에 있으려면. 그러면 대체 자산은 뭐지? 그럼 이게 금밖에 없는 유로를 갖고 있으면 괜찮냐? 야, 미국이랑 유럽이랑 한 편인 게 어제 오늘 일이야? 그러면 태국 바트화를 갖고 있을 수도 없고 결국은 금이 아니냐라고 하면 요 패러다임은 쭉 그동안 금과 달러가 사실은 이게 같은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요 리듬에서 좀 벗어난 그런 거는 혹시 아닐까 싶어서. 그러니까 저기 최근에 금 가격이 이제 이렇게 지난 24년도에 금 가격이 뛴 요인 중에 하나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는 거거든요. 근데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면 바로 가격이 뛰느냐 그러진 않아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서 오르는 것보다도요. 앞으로도 계속 많이 살 것 같으면. 살 것 같은 기대감. 그러니까 지금 이프로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대감 있잖아요. 예. 지금 2년, 3년 연속으로 계속해서 사고 있거든요. 사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블럭화죠. 음. 그 블럭이 되면 달러에 대한 신뢰가 빠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 우리가 금을 바라볼 때 또 어떤 것들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뭐 당장 이런 일이라기보다도 트럼프가 얼마 전에 브릭스 국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달러에서 벗어나서 장난질 칠 거면 관세 때리겠다고 했거든요. 예.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겠다고. 트럼프는 달러 약세를 원해요. 달러 약세를 원하는데 달러 약세가 되면은 더 벗어나고 싶을 것 같지 않으세요? 그 얘기를 왜 했을까요? 이 질문이에요. 왜 관세 왜 갑자기 가만히 있는데 너 달러 패권 흔들 것 같으면 가만두지 않겠어? 이 얘기를 왜 했을까요? 후달리는 게 있는 거죠. 달러 약세 만들면 제일 먼저 누가 준동을 할까요? 동맹국이 움직일까요? 아니면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드릴 수 이게 간단하게만 예. 말씀을 드리면 예. 결국에는 우리가 그 달러라는 그 자산의 패권 있잖아요. 예. 그 패권을 흔들 때 미국이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태클을 걸 때가 그렇죠. 나와요. 있는 예. 거죠. 달러의 패권이 흔들릴 것 같을 때. 그래서 트럼프도 예전에 보면 2020년도 코로나 때 2020년도 4월 달에 다른 나라 다 마이너스 금리 할 때
미국도 금리를 마이너스 금리 내리자고 트럼프가 한 뉴스에서 한 2번인가 얘기했거든요. 예. 그다음부터 한 번도 안 해요. 왜냐하면 미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있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달러 패권하고 충돌하는 그 미묘한 순간이 나타날 수 있죠. 예. 예. 사실 금 가격이 한번 그 70년대 금 가격이 흔들렸던 요인 중에 하나도 예. 달러 패권을 너무 돈이 많이 몰리잖아요. 어. 달러 패권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예. 물론 지금이 그때라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그럴 때는 이제 금에 대해서도 굉장한 경계감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금을 바라볼 때 긴 호흡으로 바라보셔야지 예. 저기 오늘 올라요 내일 올라요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되고 포트폴리오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시나리오들을 그 시나리오들이 팟업을 하다면 그 비중만큼 금을 보유하면서 캐치업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시지 않나 뭐 그렇게 정리를 다시 해드립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미국이 달러 패권에 금 도전하는 주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금을 70년대엔 그랬죠. 견제하는 방법은 음. 뭘까요? 미국이 성장을 끌어올리든가 금리를 확 올리든가 둘 중에 하나 또는 둘 다인데 그게 쉽게 마음대로 참고로 2011년도에는 증거금을 올렸어요. 그런 식으로. 그래 그런 건 가능하지. 근데 이제 그것만으로 금 시장이 막 흔들리고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펀더멘탈이 있고요. 그 펀더멘탈을 흔드는 작은 요인들이 있죠. 예. 네. 그러니까 이걸 다 감안해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다? 이런 거는 사실 넌센스라고 보고요. 네. 그런 것들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포트에 그렇죠. 넣어두는. 물가에 어항을 어디다 넣어놓느냐. 어항에 또 물고기가 들어가게 해줘야지 물고기를 쫓아다니면 몇 마리나 잡겠습니까 제가. 저같이 느린 사람이. 어항 박아놓고 기다려야죠. 그 그렇지. 물고기가 올 때까지. 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국의 성장이 둔화가 되고 금리가 내려가는 건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는 그 또 시기도 올 금이 거라고 오를 생각을 테니까. 합니다. 예. 예,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금이라는 자산을 포트폴리오에다가 담으면서 다가가자. 뭐 이런 조언을 좀 그런 드립니다. 개념이다. 뭔가 이게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달러를 좀 대체할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보완이지 보완. 보완할 수 포트폴리오라는 있는? 컨셉이라면 약간 그런 컨셉이라면 사실은 되게 중요한 역할인데 트럼프 입장에서는 다 그냥 내 걸 하고 있으니까. 일각에서는 그 역할을 금이 했던 그 역할을 비트코인이 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뭐 달러 대신 미국의 전략 자산 이야기도 스테이블 나오고. 코인 뭐 이런 것도 그래서 달러를 받쳐두고 그래서 코인을 해도 결국은 달러에서 못 벗어나. 야, 은행에서 나오신 분한테 그런 걸 물으면 좀 답이 정해져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네, 드는데 드네. 이게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물론 저도 금도 공부한 게 굉장히 좀 예. 천박한 수준이지만 코인에 대해서는 금 공부한 거에 비해서는 진짜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네. 공부한 게 별로 없어서 제가 이제 이런 자리에서 그걸 논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냐면 코인의 역사도 금의 역사에 비하면 매우 천박하지 않습니까? 일천하고 굉장히 공부할 것도 별로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금 공부해서 뭘 했겠습니까만 그냥 굳이 말씀드리면 시장을 20년을 봤잖아요. 예. 그 순간순간마다 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기억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언제는 어떻게 움직였고 언제는 어떻게 움직였고 그게 한 7, 8가지 한 10가지 장면 정도로 오늘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다 이 금이 왜 이래 이러면서 고민했겠죠. 근데 코인에 대해서는 제가 그만큼 고민해 본 적이 없어서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코인 관련 전문가분을 좀 모셔서 말씀을 들으시는 게 훨씬 낫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뭔가 고민할 게 많은 것 같아. 뭔가 그 패권의 움직임하고 관련이 있다는 생각도 살짝 들고. 코인은 나온 지도 몇 년 되지도 않고 매번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데 코인 관련 전문가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거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할지 지금 일론 머스크가 어떻게 할지 본인들도 스스로 모르고 처음 가보는 길에 무슨 전문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 코인 자기 다-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자기 분들이 뇌피셜이지. 자처하는 분들이 있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자처라고 하는 데서 오히려 더 그분이 화가 납니다. 예, 뭐 제가 그러니까 뭐 많이 알면 말씀을 드릴 텐데 한마디로 하시라고 자꾸 꼬시는데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금 오건영 단장님이 바라보는 금 이야기.
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한 방향으로 가져야 할 게 아니다. 막 질문을 막 던지시는데 머리가 아주 묵직해진 느낌이네. 근데 금값이 오르는 기간의 특징이 있었으니 금은 그런 기간에는 오른다고 가정하고 그런 기간에 다른 자산들의 변동을 상쇄할 수 있는 쿠션이나 포트폴리오로 갖고 있는 게 맞는 것 같다. 달러가 약해지는 그 틈바구니를 타서 하여튼 야금야금 피어나는 그런 느낌 같은 생각도 들고. 아, 어떡하지? 저는 요즘에 전 세계 금이 대부분 런던에 있다면서요. 아, 예. 네, 우리나라 한국은행 금도 요즘 런던에 가 아, 예. 있다면서요. 네. 요즘처럼 한국의 금의 김치 프리미엄이 한 20% 가까이 붙어 있을 때는 사실은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금을 시중에 던지고 거기서 거둔 돈으로 달러 환전해서 해외에 있는 금을 사면 더 많이 살 수 있는데 어차피 해외에 금 사러 가면 달러는 똑같이 나가야 되니까 한국은행이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금이 지금 우리나라에 없고 영국의 무슨 금고에 있다는 건데 일부는 그런 생각하더라고요. 그 금이 진짜 금이 있을까? 아, 어. 뭐 제가 본 건 아니라서. 있다고들은 하는데. 저는 있다고는 하는데 다 있진 않았다. 저는 네. 그래서 금 인출하는데 런던에서도 요즘 그래서 시간이 많이 아마 걸리는 런던이 금이 없다는 얘기. 있긴 있으나 뭐 살짝 모자랐다 그런 얘기도 있던데 모르겠습니다. 네, 아무튼 재미있는 금 이야기. 우리 금에 대해서 좀 더 배울 게 또 있죠. 예, 제가 오늘 저기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제가 야, 다음번에 다음번에 한번 얘기 더. 좀 이제 시리즈처럼 달러하고 엔도 한번 설명해드려야 될 게 좀 있거든요. 야. 그거 할 때 금 여기 얘기도. 오늘 말씀 못 드린 부분들 조금 알겠습니다. 연결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조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 이야기 이어서 다음 시간에 해보겠습니다. 네, 오은영 단장님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